자, 신지비사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. 이 삼국유사에는 이런 스님이 이 신지비사의 책을 보고 직접 서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소문 대영웅이 서문과 아울러 주석한다 했으니 곧 소문이 곧 증명인 것은 문헌으로 증명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인가 아니면 직명인가를 몰라서 이 인용 근거를 대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계 소문할 때 소문이 이름인지 관직명인지 대부분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런 스님도 똑같은 의문을 가진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신지비사를 보니까 그 서문에 대용웅이 서문을 아울러 주석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관직명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쓴 겁니다. 그래서 이 대용이 서문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전해져 내려오던 신지비사의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그 책의 서문을 소문이라고 하는 관직명,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가장 국가의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서문을 쓴 거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에서 신지비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지비사나 서유사의 내용이 고구려 때 한자로 번역되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역사학자 중에서 이거는 다르게 이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나요?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논쟁이 되고 있고 이 실제 연계 소문도 어디까지가 연이 성이냐 연계가 선이냐 이런 실제 이름은 무엇이냐를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신지비사의 원문은 서효사입니다. 이 내용은 단군세기에 다행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실제 단군세기에 보면은 6세 달물 단군 때 역사와 왕명을 기록하는 신지발리가 명을 받들어서 천지에 올린 제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원문을 보면요. 달문 단군 제위 35년 여러 왕을 상춘에 모아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사 지내고 신지발리로 하여금 서유사를 짓게 하셨다. 제문이라는 것이죠, 제문. 그래서 그 제문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창조의 신비 그리고 여러 영웅들 역사적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제문에 적는 것입니다. 자, 신지비사와 서유사의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요. 이 내용이 조금 흥미롭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, 신지비사를 보면은 저울대와 저울주와 저울판에 대해서 저울대는 부스랑이고 저울주는 오덕지고 저울판은 백아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. 근데 서유사는 약간 다릅니다. 저울대가 부스량이 아니라 소밀량이다라고 돼 있고요. 저울주가 안덕향이다. 라고 돼 있습니다. 저울판은 똑같죠. 백아강으로. 그래서 어느 게 정말 맞는지는 사실은 이게 시대가 지나면 역사서를 기록들을 조금씩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의 지명을 쓰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은 당대의 지명이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 당시에 불렀던 지명의 이름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서유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소밀랑, 안덕향, 배가 강으로 돼 있죠. 이 끝이 앙으로 돼 있습니다. 앙.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시에서 아분법이라고 합니다. 운을 맞추는 것이죠. 뭐뭐다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추는 건데요. 지금 보면은 아분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분법이 유행했던 게 언제냐면 당나라 때입니다.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아분법과 오원시 형태의 근체시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.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당나라 때 쓰여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때 소문 대용이 주석을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전해져 오던 신지비사의 내용을 번역을 하고 책으로 엮으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채로 바꾼 것입니다. 그래서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근체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신지비사는 사실은 아분법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. 부소량, 오덕지, 백아강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아마도 어느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
이 중요한 게 이제 저울대에 해당하는 중심 수도였던 소밀랑인데요. 이 소밀랑이 어디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소밀랑에 대해서 이 안경전 한단고기 역주자님은 예전에 신지비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는 소도할 때의 소고 밀은 빽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도가 꽉 차 있는, 들어차 있는 그걸 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자, 그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는 우리가 보통 뭐 대사할 소, 깨어날 소 또는 연못을 뜻합니다. 그리고 밀은 옛말에서는 미리로 많이 쓰였습니다. 그래서 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경남 밀양이 있잖아요. 그 밀양의 옛말이 미리미 동국입니다. 그래서 밀이라는 말은 그 물의 고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밀은 미리와 관련이 있고 또 물과 관련이 있다. 그래서 소, 밀, 랑 하면 랑은 또 이제 물결, 파도기 때문에 이 단곤조선의 중심 수도가 우리가 보통 송화강 아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송화강 아쌀 중에서도 이 안남고기를 역주할 때 그 하얼빈으로 이제 비정을 했는데요. 하얼빈도 사실은 이 송화강과 연결이 돼 있죠. 그래서 이 소밀랑은 그 도읍지의 이름에 물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강과 연관이 있고 또 환웅천왕에 내려오신 태백산이 바로 백두산으로 보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나가는 물이 송화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송화강 아싸를 뜻하는 게 바로 소밀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